일단 첫 번째 75쪽에 17번 얘기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반직선 PB는 얘는 원 O의 접선이고 점 B는 그 접점이다. 사각형 ABC는 원 O에 내접하고 각 PBD가 38도, DCB가 108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보이는 거 봅시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둘의 합은 180도. 그쵸? 얘가 72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접선이라며. 그죠? 그럼 접선과 예로 갈까?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쵸? 어디에서 보니까 얘가 38도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 그럼 끝났네. 얘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x의 크기는 72도에서 38도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형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표현해 보는 거야. 만약에 그림이 작잖아요? 그러면 종이 큰 데다 그려버려. 평소에 그 연습이 돼야 작은 그림에서 보여요. 됐나요? 종이 아까워지 마요. A4 용지 한 장에다 그 문제 하나, 그림 하나 그려도 돼. 좁아? A3 용지 가져다가 해. 되나요? 넓은 데다 보세요. 그래야 잘 보이잖아. 그죠? 그러다가 잘 보이면 작은 데서 보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도 봅시다. 18번 오른쪽 그래프 원 O 위의 점 A에서 접하는 접선과 지름 BC의 연장선의 교점을 P라고 하죠. 얘 지름이래. 각 BDA가 64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죠.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봐요. 얘가 지름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도 좋잖아. 그럼 얘가 90도인 거 뻔히 알잖아, 우리. 그죠? 요 X 구할 건데 뭐 요각 갖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죠?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 그러니까 요각이 64도라는 얘기네. 그럼 얘가 몇 도요? 그죠? 90도에서 64 뺐으니까 얼마야? 26도? 그럼 뭐만 알면 돼, 이제? 뭐 요각을 알든가 요각을 알든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얘도 볼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 어떻다? 얘가 26도? 네. 그쵸? 그럼 얘 무슨 삼각형? 왜 64도인 거 안 해? 그쵸? 또 됐네? 둘 더한 게 얘와 같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내가 과정을 알았어.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내가 뭔가 있어 보이게 설명할 거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얘랑 같아. 이렇게 볼 거야. 그죠? 근데 실은 내가 보는 건 어떻게 본 거야? 알고 있는 거 그냥 다 적어 보는 거서 흘러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흘러가세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쇼컷, 그러니까 짧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건 익숙해져야 돼. 누구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다. 내 걸로 만드는 거지. 그죠? 됐습니까? 다음에 뭐였지? 76쪽에 2번? 유제 2번 말하는 거죠? 76쪽에 2번 그려봅시다. 원이 있고 오각형이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삼각형 그렸고요. 얘가 70도네. 오른쪽 그림에서 오각형 A, B, C, D, E가 원 O에 내접하고 각 DOE가 70도일 때 각 A 더하기 각 C의 크기를 구하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의 합의 크기를 구하래. 맞나요? 이거 왜 줬을까 보자 이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인데 얘 오각형 줬죠. 그럼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쪼개면 되잖아. 근데 얘 이용하게 쪼개면 되잖아. 원주각이 만들어지게 쪼개면 되겠네. 뭐를 기준으로 봐라? 호를 기준으로. 그쵸? 호를 기준으로 이게 중심각이니까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에서 이렇게 그어볼까? 얘가 35도잖아. 그쵸? 절반이니까. 사각형이네? 원에 내접하네?
둘 더한 건 몇 도야? 180도. 어쨌든 둘이 합구하라네? 그럼 180 더하기 35도가 답이겠죠? 그죠? 문제에 힌트가 대부분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모르면 잘 안 보여. 실은 연습이 되고 잘 많이 연습해야 보인다고. 그쵸? 그래서 문제 많이 푸는 겁니다. 쉬운 문제 푼다고 쉬운 문제 이거 뭐 나 다 아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연습이 되어야 어려운 것들이 보여. 오케이? 되나요? 다 끝났나? 궁금한 거 다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지금 수업 때 해드리는 게 뭐냐면 책 보면 다 알지. 그죠? 책 보면 다 아는 거고 연습하면 다 되지. 맞죠? 내가 해드리는 게 뭐냐면 문제 풀 때 어떤 개념의 흐름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냐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죠? 그 틀이 그 정도가 잡혀 있어야 문제를 볼 때 내가 개념으로 보게 된다고. 그 틀이 안 잡혀 있는 가운데 문제를 보면 그냥 공식 갖다가 대충 보든가. 그죠? 아니면 내 맘대로 봐요. 그럼 문제 푸는 효과가 좀 줄어들어. 문제를 풀 때 많이 얻고 싶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의 틀을 잡고 보는 게 좋다고요. 오케이? 근데 그 개념의 틀도 문제를 풀어야 잡혀, 실은.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개념 어느 정도 했다가 문제 막 풀었다가 문제 풀다가 다시 또 개념 어느 정도 딱 잡았다가 또 다시 문제 풀었다가. 왜냐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얻은 경험 있잖아요. 그걸로 개념을 다시 보면 중요한 게 보이고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개념을 다시 정리함에 따라 또 달라져.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정리하지 말라 아니에요. 정리해요. 그리고 문제 보고요. 다시 또 정리해요. 됐을까요? 걔들이 나한테 쌓여. 나한테 쌓이면 그게 고등학교에서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가서 또 그 개념에 쌓아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냥 돼요. 오케이? 다시 또 이제 통계 쪽 개념을 좀 가볼까요? 다시 간단하게 가고 문제 푸는 거 이제 할게요. 오케이? 자, 대표값과 산포도. 자, 우리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 세 개만 공부합니다. 됐죠? 그럼 대표값의 정의가 뭐냐면 그 집단의 특성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 그걸 대표값이라고 부르고요. 대표값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평균 이야기하고 중앙값 이야기하고 최빈값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평균 쓰고 언제 최빈값 쓰고 언제 중앙값 쓰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됐죠? 평균을 많이 쓰는데 평균은 공산주의란 말이야. 많은 애에서 뺏고 적은 애에서 빼서 적은 애한테 줘.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똑같이 가져가려면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느냐가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 되려면 자료들이 어찌됐든 고른 게 조금 더 좋아요. 그죠? 이 자료들 중에서 자료의 값이 확 튀는 애가 있거든요. 튀는 애가 있을 때가 있거든. 그때는 평균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좋은 값은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떤 값을 쓰는 게 좋을까? 중앙값 또는 최빈값을 우리 공부했으니까 얘들로 써봐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중앙값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 자료가 진짜 고르게 있을 때. 그럼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거 순서대로 나열 안 하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장 가운데 값 읽어줘라. 그죠? 고르게 있을 때는 그게 대표값으로 참 괜찮다. 그죠? 그럼 최빈값은 언제가 좋을까? 자료가 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같은 게 많은 게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얘기하는 게 낫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게 중앙값은 가운데 값 읽을 건데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그냥 가운데 거 읽으면 돼. 근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죠? 그럼 이건 약속을 했다 이거죠. 어떻게? 가운데 두 자료에 평균만 내자. 둘 더해서 나누기 2하자. 됐나요? 최빈값은 어떤 약속이 있고 뭘 조심해야 될까? 모두 다 똑같이 한 개라면 얘는 최빈값을 쓰지 말고 차라리 뭘 쓰자? 중앙값 또는 평균을 쓰자. 그죠?
그거 빼고 나머지에서 최빈값을 쓸 건데 최빈값은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다. 됐나요? 그래요. 그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눈다. 그쵸? 뭐 이게 다예요. 이거 해서 하는데 이게 대표값이도 이제 산포도 배울 거예요. 그럼 산포도는 뭐냐면 얘는 좀 이렇게 해볼까? 그 자료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이 점이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점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이 분포를 된 걸 가지고 평균? 이거 저거구나. 평균을 냈다고 칩시다. 그냥. 그럼 평균이 이 정도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쵸? 대충 이제 이 정도 값 나올 거야. 됐죠? 그러면 똑같은 평균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자료는 이렇게 있고 어떤 자료는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 두 자료가 평균은 같은데 분포 상태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수학 점수라고 합시다. 이 집단의 수학 점수가 좋은 걸까? 이 집단의 수학 점수가 좋은 걸까? 반대로 이 평균이 이 집단의 값으로서 그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 집단의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평균이 이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더 좋은 걸까? 이 집단에서가 더 좋은 걸까? 평균 값은 똑같아. 얘가 조금 더 나은 거죠. 이런 상태를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쵸?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많을 때. 그럼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또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야. 그게 뭐다? 산포도.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산포도 중에 뭘 배울 거냐면 표준 편차를 배울 거예요. 이게 그 뜻이야.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의 평균. 됐나요? 그걸 구하고 싶어. 그럼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를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각각이 떨어진 정도를 뭐라고 부르면 그걸 편차라고 부른다고요. 평균과 차이. 됐죠? 그래서 편차를 구할 건데 이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각각의 자료 다 구하는 거야. 자료의 값이 있잖아요. 그 값에서 평균을 빼버리는 거야, 그냥. 되나요? 각각의 자료에서 그걸 별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균을 빼버리는 거야. 평균은 소문자 m으로 표현해요. 이게 편차야. 됐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값이라면 편차 이렇게 구한다고. 됐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애들에서 구한 편차는 음수겠죠. 위에 있는 애들에서 구한 편차는 양수겠죠. 이 편차가 0이 되도록 만든 게 평균이거든, 실은. 그쵸?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이 항상 뭐겠어? 0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평균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린 그걸로 평균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편차를 제곱해버립니다. 됐나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산도 산포도의 하나의 종류야. 다만 정확하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곱배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분산이 그렇고 그러면 제곱배만큼 떨어진 하나의 값을 표현했잖아요. 이걸 다시 원래로 돌려주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돼요. 그쵸? 근데 음수 없잖아. 떨어진 정도니까, 거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쓰면 돼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그거야.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S로 쓰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대문자 S의 제곱으로 씁니다. 편차는 따로 기호 없고요. 그냥 한글로 편차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통계 산포도 빼고 산포도 말고 그치? 산포도 빼고 아니지 산포도가 아니지. 뭐였지?
상관관계 빼고 네, 감사합니다. 상관관계 빼고 통계는 끝났습니다.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쉬워. 관계가 있냐 없냐야 점 찍어서 확인해보자 이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 그래프를 보는 형태이고 이 개념 갖고 문제를 푸는 걸 하겠습니다. 그쵸? 개념은 쉬운데 그쵸, 쉽죠. 자, 조금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문제 푸는 거 볼게요. 책이 없는 학생이 있으니까 문제를 적으면서 볼게요. 그래? 이거는 그냥 합시다, 그냥. 82쪽의 필수 문제 1번. 오른쪽 줄기와 입그림은 우준에 반 학생 10명이 통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을 이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오. 표를 좀 빠르게 그릴게요. 줄기 있고 입이 있고 줄기와 입그림 기억나시나요? 5, 6, 0, 3, 3, 7, 1, 2, 4, 8. 이거 읽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항상 0, 바, 오는 5분 이렇게. 그럼 얘가 5분, 6분, 10분, 13분, 13분, 17분 이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평균 구하려면 자료의 총합이죠. 그쵸? 자료의 총합은 12 4개, 22 4개에다가 얘들의 합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40 더하기 22 4개니까 2, 4, 8, 80에다가 이제 1의 자리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료의 총 개수는 282의 개수입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0개. 이렇게. 1의 합만 구하면 되는데, 10. 이게 어딨네. 25. 34. 될까요? 될까요? 이게 평균이야. 그쵸? 그럼 평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중앙값은 뭐게? 순서대로 이미 나열됐잖아. 딱 가운데 값 하면 되는데, 자료 개수 10개잖아. 그럼 가운데 두 자료의 평균이거든요. 다섯 번째 자료와 여섯 번째 자료의 평균이야. 다섯 번째 자료는 1, 2, 3, 4, 5, 예. 여섯 번째 자료는 37 아니죠? 13과 17을 더해서 나누기 2 안에가 중앙값. 그쵸? 최빈값 13이죠. 그죠? 됐을까요?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83쪽. 다음 표는 학생 5명의 몸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몸무게 평균이 49일 때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A, B, C, D가 있고요. C, D, E가 있고 몸무게가 A가 39, B가 뭔지 몰라. C가 52, D가 46, E가 65. B 몰라. 그러니까 X로 둡시다. 몸무게. 그 평균을 알려줬잖아. 49라고. 네. 네. 39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잠깐만요. 볼게요. 10, 20, 30, 9가 맞네요.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필수 문제 2번 다시 가서 평균이 49일 때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라. 그럼 얘들 싹 더한 거에서 나누기 얼마 한 거? 5 한 게 얼마? 49 이렇게 해서 X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은 등식의 성질이죠. 그쵸? 네. 다음에 필수 문제 3번. 다음 자료는 연운의 반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에 평균 중앙값을 구하고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저 대표값을 어느 것에 달라고 구하시오. 얘는 중앙값이 더 적절하죠. 항상. 그치? 아니, 항상이 아니라 자료 보면 600이 딱 있잖아. 확 튀는 애 보이시죠? 그쵸? 그럼 얘는 평균이 평균원수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 그쵸? 그래서 중앙값이 낮다. 그럼 중앙값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가운데 두 자료의 평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료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얘는 순서대로 나열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그쵸?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85쪽에 필수 문제 1번.
다음 편은 지연이네 동네에 있는 5가구 자녀의 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죠. 편차 나타냈대요. 그럼 편차 나타내고 이렇게 표로서 나와 있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이 x 그냥 구할 수 있다. 자, 2번. 5가구의 자녀 수의 평균이 2명일 때 B가구의 자녀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그 5가구 자녀 수의 평균이 그 얼마야? 2명이래요.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의 합과 총 개수로 나누는 걸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 개수가 5명인 건 알아. 평균이 2인 건 알아. 자료의 합만 제대로 표현하면 되잖아. 근데 편차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자. 평균이 2라고 하니까 평균 2를 활용하자. 얘가 평균과의 차이잖아. 이걸로 합시다. 평균과의 차이니까. 자료에서 평균 뺀 게 1이야. 그쵸? 2를 뺀 게 1이야. 그럼 얘가 3이네요. 그쵸? 얘가 그러면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다 1인가요? 이렇게? 그쵸? 얘들이 각각의 별량이네요. 그쵸? 얘들의 평균 구하라는 거죠? 그쵸? 나누기 5 하면 되나요? 아, B가구의 자녀 수를 구하는 거구나. 끝난 거네? 이게 답이네, 그냥? 그쵸? 뭐하니? 자, 86쪽 갑시다. 필수 문제 2번. 다음 표는 하연이의 6회에 걸친 턱걸이 횟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가 있고요. 마이너스 2, 3, x, 마이너스 3, 0, 1이 있고요. 이게 편차래요. 그 보이자마자 x의 값은 그냥 구하면 되겠죠. 편차의 총합은 0이다. 그쵸? 얘 사라지고 1인가요? 그쵸? 다음에 분산 구하래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 제곱에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 제곱에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쵸? 공식 어차피 평균이잖아. 뭐 외워. 그죠? 그냥 평균 구하면 돼. 제곱해서. 제곱하면 얼마? 4, 9, 1, 9, 0, 1 더해서 개수로 나눠라. 그쵸? 그럼 6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분산이다. 기호는 이게 고등학교 가서 쓰는 기호긴 한데 그냥 나는 써요. 익숙해지면 좋잖아. 그쵸? 그 얘가 얼마야? 24? 64, 24? 4인가요? 그럼 표준 편차는 2 양의 제곱. 좀 어려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거 해볼까? 87쪽에 3번 문제 한번 봐줄래요? (87쪽에) 3번 4개의 별량 A, B, C, D가 있고요.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3일 때 4개의 별량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래요. 됐죠? 그러면 기본적인 풀이 알려드리고 그냥 편하게 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풀이는 뭐냐면 얘 평균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얘 평균, 요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나누기 4한해고요. 표준 편차는 얘 갖고는 잘 안 하고 분산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분산이 9잖아. 그쵸? 얘는
A 마이너스 평균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평균의 전체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평균의 전체 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평균의 전체 제곱에 나누기 4로 구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애가 5, 4, 20이라는 거 알고요. 얘 하나를 전개를 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 MA에 플러스 M제곱이거든요. 그쵸? 그럼 얘들 각각 그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M으로 묶어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고요. 플러스 4배의 M제곱이 되거든요. 그쵸? 요거 나누기 4 한 게 9란 얘기죠. 이런 식의 식을 정리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얘 평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얘가 분산이고 얘 평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다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8이죠? 나누기 4 한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야? 20이죠? 되나요? 그래서 얘 평균은 M'으로 할게요. M 다시거나 M'이라고 하는데 M'을 많이 씁니다. M'은 28 나누기 4죠. 그쵸? 4, 5, 20, 4, 6, 4, 7에 28? 그쵸? 다음에 얘 분산을 이야기해 봅시다. 분산. 그럼 평균이 5였는데 여기 5예요? 5. 어쨌든 갑시다. 분산은 A 플러스 2에서 평균 뺀 거잖아. 그거 제곱하는 거죠. B 플러스 2에서 평균 빼는 거잖아. 그거 제곱하는 거죠. C 플러스 2에서 평균 빼는 거에 제곱하는 거고 더하기 D 플러스 2에서 평균 빼는 거에 제곱하는 거죠. 그 나누기 4 한 게 분산이죠. 그쵸? 얘 분산 구하면 그냥 양의 제곱근 구하면 표준 편차잖아. 그쵸? 얘를 하나를 전개한 게 경향이 똑같으니까 보면 결국은 A-5의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10A에다가 플러스 25가 될 거고요. 결국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25가 4개니까 100? 그쵸? 나누기 4 한 개 얘의 분산이란 말이죠. 근데 요 값 우리 알고 있다고. 20으로. 이 값도요. 여기서 내가 M으로 표현했지만 이 평균이 여기서 5잖아요. 그쵸? 그죠? 이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값 그냥 얘도 알고 있고 20으로 알고 있고. 그쵸? 그럼 요 값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 알면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분산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의 제곱권은 뭐가 돼? 표준 편차가 됩니다. 됐죠?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이게 원래 풀이야. 됐죠? 이거 만약에 이거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긴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일반적으로 서술형보다는 뭐로 나오겠어? 그죠? 선택하는 거 나오겠죠? 오지선다? 그죠? 잘 생각해봐요. 평균은 그대로 변해요. 맞죠? 모든 자료가 똑같이 변화했다면 이거 똑같이 변화 안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됐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자료가 똑같이 변한다라면 평균도 똑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M'은 M 더하기 2야. 7입니다. 평균. 되나요? 다음에 모든 자료가 똑같이 변했잖아. 똑같이 움직인 거잖아. 그쵸? 평균만 움직였잖아. 자료가 떨어진 정도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되나요? 요거를 좀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혹은 확실하게 그냥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요 풀이도 뭐 풀이집에 다 있고 이제 문제 나오면 그냥 하시면 되고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검산하는 방법 개념 잡아드리기 위해서 다시 A, B, C, D가 A, B, C 3개만 합시다. 오케이?
자료의 평균을 m, 분산을 s제곱, 표준 편차를 s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자료가 모두 다 똑같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럼 평균, 이 평균에다가 그냥 똑같이 더하면 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이 곱해져 있다면 평균 똑같이 변합니다. 3배 그냥 해주면 돼. 분산은 제곱배만큼 변합니다. 표준 편차는요? 곱한 것만큼 변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다면 다만 모든 자료가 똑같이 변한다면 평균이 똑같이 변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만 영향받는다? 곱한 것만 영향받습니다. 분산에는 말 그대로 제곱한 것만큼, 표준 편차에는 곱한 거 그대로 영향받습니다. 됐나요? 이 표를 한 두세 번만 만들어 보면 관계는 쉽게 알게 됩니다. 됐나요? 요 감각이 생기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서 고3 때, 고2? 고2 때 확률과 통계 가서 통계적 추정을 할 때 이 종 모양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이거 갖고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했었어. 됐을까요? 이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대표값과 산포도 부분에서는 평균 빼고는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또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나? 없을 겁니다. 또 어렵게 내자면 또 어렵게 낼 수 있어서. 자, 일단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할게요.